핫 종목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최근 가장 널뛰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받았던 일동제약의 치료제가 일본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가 보류되면서 이번 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규제 당국에서 임상 3상 데이터까지 확인한 후에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때문에 일동제약의 개발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동제약 이야기까지 송률 매니저와 이야기 계속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이제 수면 상한가 스페셜 매니저들의 필살기 만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번 주 핫 종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매니저 송률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매니저님 우리 2주 동안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A스토리, 우영우 관련주들이 막 올랐는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냐 그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좀 적중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확실히 매수세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차트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더해져가지고 오히려 상승폭이 컸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약간 상승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모습 많이 보였었던 것 맞아요. 같고요. 일단 컨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차기 기대작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이제 우영우만큼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파급력 있는 작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콘텐츠주 전반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 기대하기에는 약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아닌가?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네. 우영우도 이제 웹툰 기반으로 된 드라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쯤에 웹툰 종목도 좀 오르긴 올랐었거든요. 네. 차라리 이렇게 웹툰 기반으로 한 드라마들이 대박이 나다 보니까 웹툰이랑 관련된 종목들 미리 선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지금 시장의 매수세 자체가 굉장히 이렇다 할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은데 네. 저는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단순 기대감에 올라가는 섹터나 종목보다는 약간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나 섹터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이고 사실 시장이 좋으면요 이렇게 단순 기대감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건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나쁘지 않은데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제 맞아요. 거래 대금이 약간 진짜 메말랐습니다. 메말랐기 네. 때문에 약간 지금은 리스크도 같이 이렇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약간 단순 기대감보다는 실적 기대감에 좀 어느 정도 기반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핫 종목 바로바로 만나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안 좋은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10만 원 선을 좀 지켜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SK 하이닉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하락폭에 비해서 이렇다 할 반등폭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흐름 자체가 굉장히 더디지 않습니까? 네. 약간 제가 앞전 특히 저번 주까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이 앵커님이랑 말씀 나누면서 디램 관련해가지고 이제 3분기까지는 굉장히 전망이 어둡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는 디램뿐만이 아니라 낸드 플래시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디램 중심적인 매출을 탈피하기 위해서 낸드 플래시에 많은 투자 집중을 해왔는데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텔 사업부였죠. 인텔 사업부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출범을 하고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낸드 플래시도 지금 이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최소 3분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전망이 많이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실망 매물들이 오히려 저는 좀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공장 이제 증설 계획 세웠던 것도 잠시 보류를 했고요. 네.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디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까지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이제 글로벌 기업 이제 인텔에서도 지금 이제 인원 감축이라든가 다양한 지금 이제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데 약간 저는 앞전 저번 주와 저저번 주 아마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추세적 반등은 3분기 이후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핫 종목하면 항상 첫 번째 종목이 반도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 반도체는 조금 잠잠한 것 같은데 왜 못 따라갈까요? 예, 얼마 전까지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커플링이 잘 됐죠. 근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인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시점이 애매하긴 하지만은 지금 디커플링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왜 미국
미국 지수는 올라가는데 우린 그렇지 못하냐. 사실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관련 내용, 이 기업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업황이나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한 가지 이슈가 있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4동맹이 있습니다. 아, 예. 칩보라고 하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진 이제 반도체 뭐 제조, 설비, 소부장 이런 이제 영향력 있는 기업들의 동맹인데 네. 이거에 지금 이제 참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미국에서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다음 달까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중국 수출 비중이 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복잡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영향 때문에 저는 지금 반도체 업황도 업황이지만은 이런 이제 정치적이나 외교적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도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보면 될까요? 예, 짧게 어떤 대답해 쪽이 주셔도 이제 됩니다. 타격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지 보통 이제 결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종목 두 번째는 제주은행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금융주들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래도 반등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다음 주에 당장 FOMC가 있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 네. 특히 이제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인데 하나 더 나왔습니다. 네, 울트라 레벨업 스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 금리를 올리냐 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제주은행이 특히 지금 일봉상 보더라도 많이 올랐죠. 4,100원에서 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무려 한 50% 정도 올랐는데 이런 이제 울트라 스텝 가능성 때문에 지금 이제 수혜 기대감으로 지금 이렇게 올랐었는데 사실상 이걸 좀 여러분들이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이제 은행이자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7%대가 된다고 하면은 무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부채를 감당 못하는 인구가 190만 명이라고 합니다. 190만 명. 우리나라 예. 인구 얼마 되지 않습니다. 5천만 네. 명인데 기대출 고객 중에서 지금 이제 부채를 감당 못하는 비율이 못하는 지금 이제 고객 수가 190만 명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요.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률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와도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로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 시기가 돌아오면은 당연히 전통적으로 은행주 이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시점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한다고 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웃을 수 없는 거예요. 은행이자가 늘어가지고 당연히 매출은 늘겠지만은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울트라 스텝이 예정되어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굉장히 네.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좀 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네네. 금리 인상을 했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우려가 이거 다 발목을 잡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코스모화학 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은 이번 주는 폐배터리 테마가 강하게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모화학을 비롯해서 폐배터리, 이제 성일하이텍도 다음 주에 이제 상장을 하는데 전망이 좀 좋아질까요, 더? 예, 아무래도 이제 성일하이텍이 굉장히 지금 좋게 지금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주들도 덩달아 이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일단 코스모 화학만 놓고 보면요. 코스모 화학만 놓고 보면은 저는 사실 이 성일하이텍 기대감은요. 일단 1차적으로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제 딱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등이 유지되는 한 주였긴 하지만은 자, 이 성일하이텍 상장 관련주들 지나치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윗골이 달린 종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코스모 화학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양극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실적 고성장인 기업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지금 이제 실적 고성장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까지도 무난하게 봐도 될 기업이고 좀 약간 성일하이텍 관련 기대감은 저는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폐배터리가 아직 조금 멀리 있는 테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폐배터리를 내가 투자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굳이 지금 폐배터리를 좀 선점하는 건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면은 코스모 화학하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신사업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폐배터리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시고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요. 폐배터리에서 이제 니켈과 코발트를 추출해가지고 2차 전지 고객사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오히려 실적 고성장에는 추가적으로 더 약간 더 빠르게
가파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폐배터리 사업은요 단순 기대감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코스모학처럼 지금 이제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고 네. 폐배터리로 인해서 지금 이제 실적 회복이 보여지고 있는 눈에 보여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저는 꾸준하게 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에 의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현대 로템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 주 계속 이 기대감에 쭉 올라갔는데 오늘 이렇게 빵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더 좋아질지도 궁금한데요. 현대로템 종목만 이렇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다뤘던 종목인데 얘는 이제 철도, 방산, 플랜트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크게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가장 크게 나왔던 부분, 지금 이제 호재가 나왔던 부분이 지금 이제 폴란드 17조 원 K2 전차 수출인데 사실상 원래는 600대를 수출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전쟁 위기감 때문에 지금 300대를 추가적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1000대 가량 지금 이제 수주량이 늘어난 건데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요 이 세 가지 사업 분야 중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가 강등되는 그런 아픈 기억도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요. 이 중에서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방산 쪽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방산 쪽이 기대했던 수주량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그 기대감에 지금 이제 20% 가까이 지금 이제 좋은 마감을 했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기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약간 어느 정도 눌림은 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재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눌림목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번에 이렇게 방산으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사실 현대로템을 생각하면은 기존 철도 섹터로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방산으로 올라와 버리면 앞으로 현대로템을 투자할 때는 어느 쪽에 좀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세 가지 사업 분야 중에서 포커스에 둬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저는 약간 철도 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오리지널. 지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미 지금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고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문제되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철도에 좀 포커스를 두셔야 되고 특히 이제 아까 플랜트 사업 말씀드렸었는데 플랜트 사업이 굉장히 말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트 사업은 자체적으로 굉장히 축소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현대로템 궁금하신 분, 좀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철도 위주로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도 위주로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핫 종목 마지막 종목 살펴볼게요. 이번에 일동제약입니다.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오늘 뭐 하한가까지 기록할 정도였는데 탈출구를 좀 마련해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일본 당국에 지금 이제 막혔는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동제약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실 거예요. 지금 맞아요.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이제 큰 충격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도 보면은 고가가 9%, 지금 이제 종가는 3%거든요. 지금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그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매물이 출회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사실 이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코로나가 재확산이 안 됐다고 하면은 사실상 큰 타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WHO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번에 일본 관련해가지고 나온 뉴스에 대한 파급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요. 저는 굉장히 지금 이제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요. 파이프라인 개발 지금 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이제 코로나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향후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눌렸을 때 추가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동제약 추가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사실 이제 송유 매니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매일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송유 매니저 검색하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갈 수 있습니다. 송유 매니저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